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은 LH 투기 사건입니다. LH 직원들은 어디에다가 신도시가 만들어질지 미리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그럼 거기다가 땅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땅값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땅을 딱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렸다. 이건데요.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냥 또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농지 형태로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농지로 땅을 사려면 여러 가지만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뭐 농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농사는 짓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싸게 농지 형태로 땅을 사고 난 뒤에 뭔가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은 그때 땅값이 올라가지고 팔아버리는 거. 이게 이제 LH 투기 사건이거든요. 뭔가 얘기만 딱 들어보면은 주식에서 작전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LH 투기 사건이 LH 투기 사건 자체로도 큰 사건인데 이게 새로운 이슈로 지금 변모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로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지금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저를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농지 형태로 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제로 LH 직원들이 농지로 땅을 샀다라는 거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농지를 일단 우리가 얻으려면은 뭔가 농지와 관련된 그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자격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같은 경우는 농지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농사를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이 지금 기준 자체가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LH 직원들이 신도시가 어디에 개발이 될지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투기를 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농지로 땅을 샀다. 그거 자체가 막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 쪽 인사들이겠고 이런 지금 이슈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지금 이슈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제일 심각한 이슈인지 자기 스스로가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SNS에 글까지 쓴 거 아닙니까? 사저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자기가 대응할 수가 있고 쉽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혜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처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요 사저와 관련된 것만 콕 집어가지고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었어요. 탁현민조차도 직접 등판을 해가지고 원래 뒤에서 그런 식으로 조종을 하는 사람인데 직접 등판해가지고 사저 문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모든 이슈를 지금 사저 쪽으로 지금 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천황과 관련돼서 어떤 식의 지금 의혹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통령의 사저 그것도 물론 뭐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딸 다혜씨의 투기 의혹 그리고 천안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2주 만에 특검과 국조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잡을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 본인과 직계 좀비 속에 이어 지자체장, 지방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를 다 포함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 및 공공기관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청와대 조사는 국회 권한이 아니다 이러면서 지금 선을 긋고 있어요. 그렇게 청와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국회가 나서가지고 청와대를 무슨 쥐 잡듯이 그런 식으로 막 사사지 뒤져버리고 그리고 청와대를 갖다가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LH 투기와 관련돼 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또한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 일가 또한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식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공수처까지도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자, 여야가 저런 식으로 합의하고 난 뒤에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LH 의혹에 대해 가지고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현재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의혹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투기 의혹,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스스로가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자기 가족과 관련된 그런 식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가지고 나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조사해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대통령은 지금 가족과 관련된 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고 계속해가지고 그냥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적폐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투기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 6천만 원에 사들였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 씨의 다가구 주택 주변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다혜 씨가 2월 5일 날 이 주택을 9억 원에 되팔므로써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었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다혜 씨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았는데 한국에다가 집을 사고 그 집이 올라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1억 4천만 원 가까이를 벌었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던 적폐 중에 적폐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김정순 여사의 가족들 같은 경우도 지금 투기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자, 성남시의 수정구 고등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이 곳이 개발되기 전에 2002년부터 2010년 동안 논밭 700제곱미터를 11억 원에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LH 행복주택이 들어선 것이고 김 씨가 토지보상고로 받은 게 58억 원 가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꾸준하게 토지를 사다가 2010년도에 LH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면서 토지보상으로 받은 게 58억 원 가까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보도가 된 거에 따르게 된다면 47억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으로 봤을 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기가 막힌 성견 지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땅이 뭔가 잘 발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 씨가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묘하게도 누구와 겹치게 되는 거냐?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전수석으로 근무하던 시기와 묘하게 겹친다라는 것이에요. 저거에 대해서 처음에 해명했던 게 뭡니까? 김 씨가 땅을 매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던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내가 땅을 사고 그때 내가 토지 보상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던 시기는 오히려 언제였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당시, 즉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집중적으로 땅을 매입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지명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성경 지명이 아니라 김 씨가 저 땅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강력한 신내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A 씨가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그마한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원래는 광고 대행, 조경공사, 식제업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2005년 달에는 부동산 분야 및 임대업을 추가로 등기하면서까지도 땅을 막 사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출을 받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까? 30억 가까이가 된다는 것이죠. 4명 안팎 정도 직원을 뒀던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게 A씨입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식제업을 하거나 광고 대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2005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2005년도에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까지 추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땅을 매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A씨가 강력한 어떤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강력한 어떤 인맥이 있지 않고서야,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강력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30억 가까이를 자기가 산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산다,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자기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A씨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자연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거의 뭐 신기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대출 10억을 포함해가지고 13억의 땅을 샀는데 지금은 얼마라는 겁니까? 30억이라는 거예요, 최소. 2010년도 12억 5,500만 원에 매입했었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땅이 최근 인근 지역이 또 개발이 되면서 최소 30억 원대로 뛰어올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자연인이 어디가 개발이 딱 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찝어가지고 수십억 가까이 되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의 투기 의혹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야당은 공격의 포인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키우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분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사건들이 묻히게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쫌스럽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사저 문제만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했을까? 그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